자, 이번 시간에 임차권의 양도 전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약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고요. 외울 거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 떨어져요. 그런데 거의 수험생이 이걸 잘 못 맞춰. 이유는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고 시험을 보러 가요. 아니,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물권법, 계약법 마지막 단원인데 대부분 여기까지 못 와.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때려치우거나 지쳐가지고 못 본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학 시험 볼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 시험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학도 가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저 대학도 가봤다가 이제를 했었는데 시험 볼 때 저에게 꿈이 있다면 적분을 꼭 한번 풀어보고 싶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적분까지 진도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은 항상 먼저 다가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처럼 이건 완전 수학의 적분 같은 거야. 해서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 전대. 보통 이제 양도든 전대든 똑같은 개념이에요. 양도는 아예 덩어리째 넘겨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라는 표현을 쓰고 전대는 임차인이 또 한 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은 간단해요.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목적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누가 병과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병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대차라고 해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전대인, 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만 얘기하면 동의를 얻은 전대차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마치 임대인하고 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어떻다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된다. 다시요.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전차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마치 누가 임대인하고 갑하고 전차인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어떻다 법률 관계를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임대차에서는 그러시겠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는 법률 관계. 그럼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뭘 해야 된다? 차임을 지급을 하는 게 만수무강에 좋고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식을 허락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딱 한 가지야. 전차인은 임차인 혹은 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바로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게 존재했었지요. 그러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동의 얻어서 전차인이 됐던 사람은 비용 상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건 충족하면 어떻다? 당연히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전차인의 권리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가볼까요? 요거 하나 봐야겠구나.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나가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계약을 해지, 합의 해지 같은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 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시험 문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 이 녀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녀석. 그래서 적법한 전대차, 즉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이 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에서는 마치 어떻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을이 시비를 걸어서 이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서 누구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 어떻다? 자신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보시면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쟁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슈 바로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이건 유치해서 시험에 안 나오고요. 두 번째 명제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뭐라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익의 차임 연체에 따라서 임대차를 해지했을 때 전차인에게 통제하지 않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갑시다. 지금 전차권은 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임차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앞에서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않았으면은 임대인은 이 기분 차임 연체하면 어떻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임대인 갑은 누구한테? 이 전차인한테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계약의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 일방 당사자가 다른 편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을 장래돼서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동의 얻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차임을 지급 안 했다고요. 한편 이때 임대인이 전차인한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계약 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계약 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 해지를 해요? 다시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하고 임대인은 마치 둘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 똑같다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얘기가 너 잘났다 이런 얘기 같은데 다시 계약이 성립해야지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임차인한테 해지하는 거죠? 얘가 돈을 안 주니까 얘는 당연히 돈을 안 주겠지. 그죠? 상황이 얘가 얘한테 주고 얘가 얘한테 주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얘가 안 줄 수가 있으니까 전차인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주는 게 좋다. 임대인한테 아예 차임을 지급하는 게 만수무강에 좋다. 이런 얘기라고요. 다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전차인이 임차인한테 차임을 다 지급을 했어.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뭘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임차권이 죽어버리면 전차권도 같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다 치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뭘 지급하는 게 좋다. 차임을 지급하는 게 만수무강에 좋다. 중간에 배달사고 안 나니까. 그러면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은 기분이 나쁘겠지만은 이때 해지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임차인한테 해지를 해야 된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통지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전차권도 같이 어떻다? 소멸한다. 이게 뭐냐면은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거야.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건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임대인은 마음 같아서는 전차인한테 해지하고 싶지만은 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돌려가기라고 해서 임차인한테 해지를 해버려. 그러면 임차권 소멸하죠? 그럼 뒤에 있는 전차권도 같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전차인은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통지할 필요가 없죠. 왜? 전차인이 알고 있잖아.
전차인 스스로 자기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차인에게 통제하지 않더라도 다 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갑시다.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권리, 전차권이라는 것은 마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유사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이 사람 전차인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차인한테 해지할 방법이 없으니까 임차인한테 이 기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안을 굳이 어떻다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다. 왜? 전차인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끝. 이 두 개가 출제 이슈예요.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는 이 두 개만 가지고 쟁점을 삼는다고요.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 등을 통해서 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전차권은 보존이 될 건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마음 같아서는 전차인을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해지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돌려가기로 누구한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굳이 어떻다?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개 명제만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라고. 나머지는 대충 보시면 다 감 때려요. 자, 그 외에 지금 전차인의 권리로서 뭐라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 매수 청구 또는 비용 상환 청구 등 다 행사할 수 있겠죠? 내용 볼 거 없어.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마치 임차인처럼 비용 상환 청구,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전대차가 종료가 되면은 누구한테 임차 목적물을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명제로 모든 얘기가 귀결이 됩니다. 이게 동의 얻은 전대차. 두 번째 이슈. 항상 주로 나오는 건 동의 없는 전대차가 주로 나옵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동의 없는 전대차. 자,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은 임대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 지금 이런 게 하나가 있었죠. 이기분 차임 연체면 어떻다?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게 되면 어떻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고 그 목적물을 지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케 하면은 이건 임차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까 바로 어떻다? 이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요 근래 문제가 됐던 게 임의 규정이라고 해서 이게 임의 규정이 두 개가 지금 나오네요. 그 중에 하나가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면서 어떻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걸 해석할 때 임의 규정. 그래서 이것을 당사자가 배제하는 특약을 맺게 되면 어떻다?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 자체도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야.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붙이게 되면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을 봐야 되죠. 동의 없는 전대차. 자,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이 유치원계 시험에 나와 우리 앞에서 매매할 때 설명드렸던 개념 중에 하나가 타인 권리의 매매 계약은 어떻다?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했었죠.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어떻다? 유효하다.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할 뿐이고 일단은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봤어요. 똑같은 논리 구조야. 동의 없는 전대차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다 할지라도 그 전대차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 목적물 인도해줄 의무 누구한테? 전차인에게 지게 된다. 유치한 문제인데 이게 타인 권리 매매랑 똑같이 이걸 무효 이렇게 이제 장난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출제 이슈. 그래서 전대인은 임차인을 얘기합니다.
자, 전차인에게 전차물을 인도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러다 치고, 자, 아까 우리 논의했던 거 있었죠? 임대차 해지 가능성.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이다 라고 했을 때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자체를 어떻다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원칙이니까 이건 안 나오는 거야. 나오면 출조울이야.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 볼까요? 자, 이 중에 하나가 배제 특약이 존재한다. 즉, 갑 소유의 X 토지대에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 이 을이 이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데 을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년 임대차를 한다 하십시다. 중간에 이게 내가 여기다 가게를 하나 차려서 소머리 국밥집을 차려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혹시 망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임차인이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소머리 국밥집에서 돈을 벌어야 정상인데 혹시 일이 꼬였을 때 10년간 차임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게, 전대차를 할 수 있게 미리 승낙을 해달라. 민법에서는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자, 이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은 내가 이 땅을 건물을 지어 올릴 거고 토지를 임대차면서 건물을 지어 올릴 거고 내가 이 소머리 국밥집이 망하면은 그 옆에 다른 사람한테 순대 국밥집을 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해지하지 말아달라라는 특약을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더라도 해지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이 배제 특약,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배제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설령 임차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더라도 어떻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소규모 전대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차인을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없는 것 두 가지. 배제 특약이 있을 때, 소규모 전대차일 때. 자,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건물이라는 것을 상인법 적용 안 받는다고 치고요. X 건물을 을에게 임대차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임차인 을은 여기서 자기가 이용을 해야 되고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개업을 한다 하십시다.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자기 같이 사는 사람이 이번에 뭘 배웠어? 커피 내리는 걸 배운 거야.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 그러면 10평짜리 이 주택, 중개사무소 공간에다 한 평만 기계 설치하게 되면 어떻다?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전문점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10평 중에 한 평에 대해서 비용에게 뭘 한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누구? 임대인한테 맞짱 뜨는 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소규모 전대차라고 부르고 소규모 전대차를 우리 판례에서는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상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멋대로 병한테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 해지할 거야.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갑시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안 나와. 바로 배제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또 하나가 소규모 전대차,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면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은 소규모 전대차 행위 혹은 배제 특약 있는 경우는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쟁점. 자, 지금 해지할 수 있다고 쳤을 때 해지한 경우도 있고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참고 있는 거야. 전차인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임차인이 월세를 잘 내고 있으니까 굳이 시비를 걸 수 없다. 우리 민법 소유권 파트를 봐서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동의를 얻지 않은 전차인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월세가 잘 들어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해지를 안 했다. 그러면 나름의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지를 했을 때만 어떻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를 했는데 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다? 권한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꼴이니까 이때 어떻다?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인데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은 배제 특약이 있거나 혹은 소규모 전대차 행위였을 때는 다 해지할 수 없다. 두 번째, 해지할 수 있다고 치고 해지를 했을 때 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손해배상 등을 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만약 해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차인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동의 없는 전대차. 다시 보시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동의 있는 전대차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마치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한 것과 똑같이 법률 관계를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지했을 때 전차인의 권리는 어떻다? 소멸되지 않는다. 왜? 이때 임차인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임대인은 전차인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대신 이 사실을 전차인에게 통지할 실익이 있다 없다? 통지할 필요가 없다. 왜? 전차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 없는 전대차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 여기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자 소규모 전대차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배제 특약이 잇따르면 자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 만약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해지를 했는데 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해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차인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거의 3년에 한 2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53페이지 바로 관련 기출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차에 관한 부분이죠.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건을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 다음에 병이 전차인. 자, 1번 기업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한다. 두 번째,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이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그의 동의를 얻어서 을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 요건 틀렸습니다. 함정판 났어요. 이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야 되죠. 다시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는 누구랑 임대인하고 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하려면은 누구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을 때만 어떻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다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건 거의 놓치기 쉬워요. 디귿번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데 병은 건물을 갑에게 직접 명도해야 되고 넘기는 것을 명도라고 부릅니다. 을에게 자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 틀렸죠? 자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임대인하고 전차인 간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체결한 것처럼 해석한다. 그래서 동의 얻은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다, 넘긴다. 이걸 명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넘기면 굳이 어떻다? 임차인에게 건물 명도할 이유가 없다. 전차인, 동의 얻은 전차인이 차임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굳이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역시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랑 같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 1번 을의 임차인의 차임 연책이 이계 차임에게 달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키워드 전차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역, 리을 두 가지가 오르면 보시다시피
동의 얻은 전대차는 출제 빈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세요. 동의 없는 전대차, 바로 사령 문제, 하나, 둘, 셋, 네 문제, 다섯 문제라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의 보시다시피 지금 8년 동안 동의 얻은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가지고 일단 문제 구성 자체가 6문제. 그리고 사실은 한 문제 더 있어요. 바로 우선 이 정도까지 해서 거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 가서 1번 문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 중에서 유효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 외울 수 없어요. 유효한 약정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었죠?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이건 어떻다? 유효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을 배제하는 약정. 이 두 가지만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다시요. 임대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 배제하는 약정은 어떻다? 유효하다. 그리고 앞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그래서 거의 답이 뭐야? 5번인가요? 아니다. 1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그래서 용어에 관한 부분인데 아까 이런 식이었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임차권을 부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을 자체가 전체 임차권을 넘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임차권의 양도라고 부르고 을이 임차인의 지를 주지하면서 또다시 임차인을 드리는 것을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에 대해서 임대인의 해주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롭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의규정 두 개밖에 없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하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이거 두 가지는 어떻다?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겠고. 답은 1번. 2번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죠.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병에게 인도해 주었다. 옳은 것은 이게 뭐라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 그러면 문제 지문을 보지 마시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일단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지할 수 없는 게 두 개 있었죠. 배제 특약이 있거나 혹은 바로 소규모 전대 행위였을 때는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만약에 해지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해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에게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다. 1번 질문이요. 갑과 을 사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병은 갑의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동의 있는 전대차 얘기죠. 그죠? 동의 있는 전대차 얘기죠? 2번 질문.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동의 있는 전대차 얘기입니다. 동의 있는 전차인은 뭘 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옳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임대인은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를 안 하면은 전차인에게 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3번을 옳게 구성을 했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보로 종료되는 경우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그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돼. 아까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병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이건 말 자체가 아예 안 돼요. 5번.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임차인 을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틀리게 나왔던 거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다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한번 나왔던 그 지문, 니은번 지문을 여기다가 던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3번 문제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속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 그럼 다시 갑시다. 동의 없는 전대차다라고 하면 자, 소규모 전대 행위 또는 배제 특약이 없는 한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은 전 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동의 없는 전대차. 따라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 차인은 감히 임대인에게 어떤 얘기도 어떻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칙이죠. 우리 민법 지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식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를 했을 때 임대인은 어떻다?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답은 아니야. 이런 것들은 2번. 자, 을은 임차인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해서 병이 사용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를 지게 된다.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일단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따로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다? 임대차 계약은 일단 유효하다. 4번, 임대차 계약이, 자, 지금, 자, 볼까요?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데? 일단 가보십시다.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나?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사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해지해야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고요.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케 한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답은 5번이죠. 소규모 전대차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자, 답이 잘못 표시됐습니다. 5번이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리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 소규모 전대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집은 5번 소규모 전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어요. 5번 지문입니다. 해설은 이상이 없습니다. 4번 문제 가볼까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게 이제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라 동의 없는 전대차랑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자, 임차인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맞죠? 동의 없는 전대차 자체로 어떻다? 유효하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정부. 요거 틀렸죠? 그냥 유효 이렇게 가야 되죠. 유효죠? 2번을 틀리게 뽑았습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저희가 해지 안 하면 어떻다?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다 해서 이게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사례는 이거죠. 지금 이제 가구점을 운영하면서 커피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기 위해서 일부 전대차를 했다. 또는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임차인이 행정법규에 위반돼서 업무 영업정지 이런 처분을 받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사장님을 바꿔야 되죠? 아니 무슨 관련 법에 위반이 돼서 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는 그 가구점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장을 바꾸면 돼. 누구 이름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근데 관련 법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야. 가라 사장. 그 케이스라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입 의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2번. 5번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 정도.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 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동의 없는 전대차. 그럼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릴 게 뭐야? 원래 해지할 수 있지만은 배제 특약이 있거나 혹은 뭐가 있을 때 바로 소규모 전대행위, 배신적 행위가 아닐 때는 해지할 수 없다. 한편 해지하기 전까지는 전차인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아까 유동적 무효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았었잖아요. 문제 짜깁기 하는 거라고. 2번 질문이요. 자,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사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사임 받고 있으니까 병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3번. 자,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토지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사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서 2번, 3번 같은 얘기죠? 병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한테 사임을 다 받고 있으니까.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기를 마친 후 정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의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이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임차권,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때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임차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배제 특약이 없는 한 비용 상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렵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년 동안 2번 답이 됐다고. 앞에서 직접 지문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고요. 이렇게 사례 녹여서 한 문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앞에서 토지에 관한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면 당연히 대항력 발생한다. 이건 쟁점이 안 되고, 자,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을 짓고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응용 들어가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배제 특약이 없는 비용상환청권, 시상물 매수청권, 그 외 부속물 매수청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 나름대로 되게 꽈놓은 문제예요.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했다면 자기 건물 아니니까 건물의 매수청권은 어떻다? 인정되지 않는다. 지껏 다 사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일단 이게 어려운 게 앞에 얘기부터 뒤에 얘기가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게 좀 피곤한 문제이고 대신 방법은 주요한 답이 됐던 이슈들을 단순 반복. 대신 중간에 좀 어려운 것들 일단은 한 손은 돌 때 한 손은 돌 때마다 모르는 것들은 절대 겁을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겨우 지금 이제 어떤 분은 처음인 분 오히려 많죠. 이거 거의 내용 몰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또 관련 영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